안녕하세요. 3교리고 사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0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월 18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병인월, 경인일이 되고 오늘의 일지는 경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을 보면 경금일간이 인월에 이렇게 태어났죠. 제가 요즘 목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들으실 때 좀 거북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 경금일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금 중에서도 경금은 양에 해당이 되니까 양금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과는 달리 신금 같은 경우는 뭐 보석이라든가 주얼리라든가 이렇게 이쁘장한 어떤 귀금속 같은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거칠고 투박하고 그 다음에 뭐 날카로운 그런 어떤 쇳덩어리 같은 거 있죠. 뭐 무쇠 덩어리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게 쉬운 말로 땅에서 금방 이렇게 캔에서 온 그런 거칠고 녹슬고 투박한 그런 것을 경금이라고 놓고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활을 얻어서 뭐예요? 단련해야 용도가 생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단련해야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쇠 덩어리 같은 것들을 녹여서 뭐 다른 어떤 철로 된 어떤 기물을 칼이라든가 어떤 범종이라든가 이렇게 기물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대장간 같은 데서 불로 이렇게 달군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불을 보는 것을 그렇게 나빠하지 않아요. 근데 신금 같은 경우는 너무 센 불을 만나게 되면 신금은 자칫 잘못하면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불을 보는 것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화 중에서도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하는 국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경금이 화를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화로서 경금을 충분하게 단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간목으로서 정화를 또 이렇게 생조해 줘야지 경금을 충분하게 단련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없이 정화만 있게 되면은 쉬운 말로 라이탑불 정도 되는 작은 불로서 큰 쇠망치를 녹여서 기물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큰 망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대장간에서처럼 좀 불이 좀 100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돼야 되는데 라이터불 가지고는 라이터불이라든가 그거는 뭐 촛불 같은 경우로 불을 이렇게 경금을 단련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강하게 만들어줘야지만 경금을 생존할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면 인월에 해당이 됩니다. 인월.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에 해당이 되고 이거를 다른 말로 맹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초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인월 항상 염두에 둘 것 전계절 그러니까 전계절은 뭐예요? 추월이죠. 추월의 한기가 아직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이라고 하는 사주의 왕세를 보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어떻게 되죠? 목은 임관지에 해당이 돼요.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합니다. 12 운성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절지죠. 절태양생 내지는 포태양생 해가지고 포태양생 6대 관왕 쇠병 사묘 이렇게 12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단계가 바로 이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어때요? 일간이 약하다예요. 약한 것도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절지는 굉장히 많이 약한 겁니다. 근데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본기가 간목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인중에는 지장간이 무토, 병화, 그다음에 간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인중 무토는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쓰기가 좀 굉장히 껄끄러워요. 너무 왕목이기 때문에 무토가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 이 인중에 있는 무토를 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만약 무토를 쓴다라고 하면 이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해야지만은 쓸 수 있는 것이지 인중에 있는 암장되어 있는 무토는 용신으로 취하거나 격으로 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건 7살인데 여긴 중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7살 병화는 분명히 용도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은 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편제격이 되겠죠. 편제격, 그죠? 경금 입장에서 이 간목이라는 건 편제에 해당이 되니까 편제격인데 예를 들어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인 편제가 왕하다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뭐냐면 제다신약으로 놓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뭐 제다라고서 재성이 숫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령을 뜻해서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뭐 재다 많다라고 하는 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다 신약이 아니라 물론 제다 신약이겠죠.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일간과 원령을 놓고 보게 되면 제다 신약 편제격이 되는데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좀 내용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재성만 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칠살도 같이 왕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다 신약 을 넘어서 가지고 제살태왕이다라고 놓고 보는 겁니다.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성하고 칠살이 둘 다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제살이 태왕하게 되면 일간 자체도 좀 왕하면은 뭐 재성도 감당하고 칠살인 병화도 감당하면 좋은데 일간이 약하니까 재성도 감당 못하고 칠살도 감당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 칠살이라고 하는 병화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한 것이 기 때문에 원령의 통근도 되고 그 다음에 왕목이 생존해 주기 때문에 이 칠살은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제살태양이 됐건 제다신약이 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화가 투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다신약이 되죠. 제다신약. 이 제다신약이 됐을 때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거니까 같은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면은 일간이 나와 같은 비견겁자가 있게 되면 재성 많은 것을 서로 분재할 수 있죠. 재성을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재산을 서로 나눠 갖는 개념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혼자서는 그걸 내가 100억이 없잖아요. 그죠? 하고는 싶은데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친구들 5명이 모여가지고 뭐 그 2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큰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데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을 나눈다고 해서 이거는 분재한다라고 놓고 보는 거고요. 이건 군비쟁제, 군급쟁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일 때는 일단 비견이나 겁재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의 뿌리를 두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투출을 하면 좋은데 신금 같은 경우는 간목을 제하는 그런 공력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비견이 있어서 방신해 주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다신약인 상태에서 비견겁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인성이 있으면은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비견겁재는 방신하는 것이고요. 인성은 생조해 주는 것인데 자 다시 한번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아까 포태법상 금이라고 하는 건 절지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 경금일간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금이 작다
낮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바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도가 강하면서 좀 작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것보다 큰 뭐 아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는 또 강도가 있으면서도 그다음에 그거는 좀 규모가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인월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경금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경금이 약간 작다라고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는 것이 사주를 볼 때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경금을 생주해 줄 때 물론 인성이 토가 있어서 생주해주면 좋은데 이 토에는 기본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는 편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기토는 정인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칫 이 무토라고 하는 왕토로서 작은 경금을 생주해 주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고요. 요거는 다른 말로 토매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토가 너무 후중해서 금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인성으로서 생주해 줄 때는 무토로서 생주해 주기보다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더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것은 자칫 무토가 경금을 매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다시 투출을 해가지고 이 무토를 파에서 없애는 개념이 아니라 매금되는 것을 매금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간목이 같이 투출해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병화가 투출하지 않고 그냥 제다신약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경신금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토가 있을 경우 토로서 생주해 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도 무토보다는 기토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로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다신약이 아니라 제살태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살태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성에 왕한 것도 문제인데 이 칠사를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다 쓰셨을 테니까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 칠살이라고 하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했기 때문에 칠살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중화를 시켜줘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칠살을 중화하는 방법에는 제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식신제살이라든가 상관제살이라든가 이렇게 제살을 하거나 아니면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양인이 있으면 양인 가살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양인이 있으려면 지지로 유금이 있게 되면 양인 가살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 또 그다음에 제살, 식신제살이나 상관제살과 그다음에 살인상생,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 하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살이 중한 경우 인성으로서 통관 살인상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상생하는 것이고 이거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근데 예를 들어서 식신제살이라든가 상관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기보다는 일간이 세력이 지지로 뭐 뿌리가 있어서 세력이 있고 식신이나 상관도 그 뿌리가 있어야죠. 상관도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칠살도 세력이 또 있어야 돼요. 칠살이 너무 약하면 이거는 식신제살, 상관제살이 아니라 제살태과가 되는 거예요. 제살태과는 뭐예요? 일간도 왕하고 식상도 왕한데 칠살이 약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칠살을 너무 극제를 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제살이 아니라 제살태과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니까 식신제살이나 상관제살이 되려고 하면 일단 칠살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 되겠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칠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일간도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이 그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소대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적군이 물러오게 되면 나 혼자 가면은 어떻게 돼요? 나 혼자 그 막 예를 들어서 뭐 수십 명씩 내려오는 적군들을 혼자서 감당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가요. 내 부하 직원이 뭐였냐면 식신 내지는 상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적군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근데 내가 너무 약하면 내가 너무 약하고 그 소대장으로서 능력이 없어. 뭐 어리버리하고 뭐 명령도 제대로 못 내리고 뭐 지도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내 부하 직원들이 오히려 나를 무시해 버립니다. 자, 돌격 앞으로 하면 식신상관들이 내 부하 직원들이 너나 앞으로 하고 안 따라주죠. 그래서 일간이 어느 정도 근기가 있어야 내 밑에 식신상관을 내가 거느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약하게 되면 식신상관을 내가 거느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왕한 살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극설규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제사 상관제사를 될 때는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간이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식상도 왕하고 칠살도 왕하면 이거는 제살이 아니라 극설규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간도 세력이 있고 식신상관도 뿌리가 있고 내 부하들도 총도 잘 쏘고 뭐 태권도 유단자다라고 하면 뭐 적군 내려오면 한번 붙어볼 만한 거죠. 요것이 식신제살 상관제살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병화가 투출했을 때는 일간이 약하면은 제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살인상생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신,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이 있어서 경금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걸로 병화를 이렇게 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제살, 개수로 제하면 상관제살이 될 것이고 임수로 제하면 식신제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간이 뿌리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뭐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월에는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무토보다는 기토가 있어서 살인상생 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제다 신약이 되느냐 아니면 제살 태왕이 되느냐, 요거를 잘 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금 일간이 타 지지로 뿌리를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대처하는 방법, 칠살이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일간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제사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칠살 병화가 투출했는데 일간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인성으로서 화사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말씀드렸지만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다 신약 내지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제살 태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이 되죠. 그래서 기해가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서 인해가 이렇게 한목하죠. 인해 한목. 이거 완연한 뭐예요? 제다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일지에도 인목이 있어요. 이건 뭐 지시로 다 목이죠. 이 해수가 인해 한목하기 때문에 거의 뭐 목으로 화한다고 놓고 봤을 때, 물론 해중에 임수가 있긴 하더라도 많이 목을 생하는데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해수가 많이 약해지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월간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완전한 제살 태왕이 되는 거고, 일간 자체는 뿌리가 생시 빼고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기토가 있어서 기토라고 하는 것 경금 입장에서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화가 경금을 직극해서 파극하지 않고요. 이 병화가 기토를 생하고 기토는 다시 경금을 생하는 구조가 돼서 이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사주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토라고 하는 것도 좀 뿌리가 좀 많이 약한데 이 병화가 생주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칠살 병화가 아무리 세력이 좋다 하더라도 경금이 종격을 짓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용신은 당연히 기토가 경금을 생하는 용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시에 따라서 이 사주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자시를 한번 보죠. 병자시를 놓고 보게 되면 지지로 자수가 있어요. 뭐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자수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뭐 모광절기의 자수 자체도 뭐 결국은 뭐 목을 생하는 쪽으로 많이 용도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뿌리가 없는 중에 수를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간의 기운을 더 설기시키는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 재성을 더 생해주기, 일간의 기운을 설해서 재성을 생해주게 되니까 결코 좋다고 놓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의 병화가 또 투출했어요. 일간이 약해가지고 지금 이 월간에 있는 저 병화도 칠살 병화도 무시무시한데 시간의 병화 다시 투출하게 되면은 이 병화가 이 여기에 있는 기토를 생하러 가기 전에 벌써 이 경금이 파극을 먼저 당하겠죠. 파극을 먼저 당한 전후에 기토가 와서 도와준다라고 해봤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쉬운 말로 이거예요. 조포가 길을 가다가 일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일진한테 돼지기 얻어 터지고 삥도 어느 정도 뜯긴 연후에 선생님이 와서 너네 그러지 말아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뭐 용도가 별로 없죠. 벌써 얻어 터질 거 다 얻어 터졌고 삥도 뜯긴 상황인데 그죠? 그러니까 아예 일진하고 딱 만날 때 선생님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런 경우는 뭐 삥도 안 뜯겼을 테고 그 다음에 얻어 터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병화는 얘를 극하지 않고요. 얘를 생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가 그래. 일진을 만나기 전에 벌써 선생님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건데 이쪽은 여기 있는 선생님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구제를 못 해주는 거죠. 먼저 얻어맞고 나중에 구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벌써 칠살 병화가 두 개나 있어서 왕한데 어느 하나는 반드시 내가 극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다시 목화가 왕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좀 뭐랄까 편도선 제 친구가 경금일간이 시가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었는데 병자신은 아니고 병술신데 일주도 아마 경인이었을 거예요. 친구인데 편도선인가요? 거기 갑상선 암 걸려가지고 그 전절제 술 받아가지고 수술을 한번 했는데 나중에 폐암이 또 걸려가지고 그때 처음 발견됐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추적 관찰한다라고 했는데 뭐 1년 지나서 보니까 그래도 이게 상당히 커가지고 폐를 좀 이렇게 절제해서 폐암 수술 받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얘는 어느 정도 구제가 되는데 이게 이 병화 이거는 구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칠살무제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기토가 가까이 있었다면 그나마 나은데 얘가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닥치는 극해를 어떻게 모면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병을 얻고 나서 나중에 약을 얻는 그런 상황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기관지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이런 쪽 검사 같은 거를 좀 주기적으로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일단은 그좀 중병에 안 걸리도록 이렇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무인시를 한번 보게 되면 이거 다 지지로 다 목국이에요. 목국 그죠? 완전 목이고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약한 경금을 생주해 주려고는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토가 인중에 있는 것은 쓰기가 그런데 투출하게 되면 쓸 수는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무토 자체도 인월이라 하더라도 다 장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도 세력이 없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토를 생주해 주게 되니까 이 무토가 따지고 보면 약한 무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기토만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무토가 저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타매금 내지는 토후 매금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만 더 보죠.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고 싶어도 목이 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 강의가 어저께 로딩을 시키고 하루 먼저 저녁 때쯤 로딩을 시켰는데 제가 어제 진짜 너무 목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그냥 이게 해서 바로바로 올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모시 한번 보죠. 이모시가 되면 이거 인오 반합 회국하죠. 이거 원래 인오술 화국이잖아요. 인오술 화국, 그죠? 이렇게 돼서 원래 인오술이 다 있어야 되는데 술자 없다 하더라도 오와 인목만 있어도 인오합하게 되고요. 이건 인해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주국세가 어떻게 돼요? 화토가 왕해지는 거예요. 화토가 아니라 목화가 왕해지죠. 근데 반면에 일간은 약합니다. 자, 천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임수 식신이 살을 제하는 것 같죠. 식신제살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제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극설교집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임수도 물론 큰 뿌리는 없다 하더라도 이 경금 자체가 너무 약해요. 물론 요 기토는 병화의 생조도 받지만은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한 걸 놓고 봐서 이 기토는 용도가 있어요. 경금을 생겨주는 용도가 있긴 한데 아무리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제살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오히려 임수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모시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렇게 짜여졌을 때 무조건 나쁘다고 놓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운을 만나거나 금운을 만나게 되면 이 임수가 살아나죠. 그러면 그 대운 때는 식신제사하는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모시까지 놓고 보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신충이 되는 거니까 안 좋은 거고요. 그죠? 이게 경금이 갑신시가 되면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인신충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원래 금이 목을 극하는데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 왕, 금, 결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인월에 목이 이렇게 왕하면 신금이 목을 파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도 상하고 이건 금도 상해요. 그래서 이건 목왕금결이 되는 것이고요. 을류시가 되면은 유금에 경금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요거는 유금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양인 가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 안에는 양인은 신금이 들어있고 병화가 있으면 서로 이제 다 합하려고 하는 그래서 합해서 순화되려고 하는 그런 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양인 가살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을목이 경금과 이게 탐합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차라리 을경 합금에서 합합금격으로 가서 합합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냥 탐합만 하는 것은 사주가 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주 볼 때 이렇게 탐합 하는 것이나 합의 사주에 많은 것은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을류시 양인 가살은 되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경금 시간에 있게 되면 을경이 서로 탐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제가 목이 안 좋았는데 아마 좀 들으시기에 많이 거북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빨리 좀 목을 가라앉히고 내일은 좀 더 낭낭한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